오늘 교육은 새학기 시작 전에 미리 설치할 수 있는 앱스코 모바일 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웹 브라우저로만 이용했던 이 앱스코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모바일 앱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작 전 몇 가지 공지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육은 약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은 녹화로 진행되며 녹화 영상 내 개인정보, 이름, 음성, 채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교육은 실습과 함께 진행됩니다.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육 내용을 하나하나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는 경우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변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된 교육 영상과 교육 자료는 오늘 교육 종료 후 일주일 내에 여러분들 이메일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앱스코 모바일 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책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한 번의 계정 생성으로 계속 이용이 가능하며 저널, 아티클 및 이북에 대한 상세 정보 및 링크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앱스코 모바일로 검색하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이 모바일 앱에 로그인을 하실 때 한 번의 계정 생성으로 계속 이용은 가능하지만 계정 인증 지속 기간은 30일이기 때문에 30일 이후에는 동일한 계정으로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 로그인을 해 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이제 앱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즉슨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내가 어떤 도서관 소속 이용자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증을 해주셔야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서관 홈페이지 외부 접속 제공 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즉 도서관 교내에 있지 않고 교외에 계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신 후에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을 생성하시고 그 계정을 토대로 모바일 앱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계정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신 다음에 마이 앱스코라는 개인 계정을 생성해 주시고 이 개인 계정으로 앱의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서관에 직접 방문 가능 시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인증 가능한 소속 학교 또는 도서관 와이파이에 연결하신 다음에 이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모바일 앱을 접속하시면 자동으로 인증이 되면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내에 계시거나 또는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서 계신 경우에는 와이파이로 연결하시면 바로 인증이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 계정을 생성해 주셔야지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개인 계정은 어떻게 생성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스코 모바일 앱에 로그인 인증을 하려면 앱스코 개인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개인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확인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신 다음에 계정을 생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기관별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8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을 반면 이 중 몇 가지만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길 부립니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하고 계신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도서관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TV,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이저널 등과 같이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 접속하신 후에 이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자,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하신 다음에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 명칭을 찾아서 접속하신 후에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 도서관별로 메뉴 명칭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소속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학술 DB 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자료 또는 전자저널 또는 이저널 등과 같이 다른 메뉴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로 접속하시면 아마 기관에 따라서 검색창을 제공하거나 또는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게 됩니다. 거기서 앞에 보이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접속해 주셔야 하는데요. 검색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사가 앱스코로 되어 있는 경우로 앱스코로 검색했을 때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검색창이 없는 경우에는 아카데미 서치나 비즈니스 소스, C나 에듀케이션 소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의해 주실 사항은 기관에 따라 구독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리며 내가 소속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앱스코 제공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 접속 방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왼쪽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 계정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개인 계정은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를 클릭하신 후에 하단에 보이시는 계정 생성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생성하신 계정으로 모바일 앱에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기관 연동 인증이 가능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정 생성까지 완료되었고 애플리케이션까지 내 모바일에 다운로드를 완료하였다는 전제하에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실행하시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처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소속 기관을 통해 액세스 버튼을 먼저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 소속 기관에 인증해 주셔야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속 기관을 통해 액세스라는 초록색 버튼을 먼저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소속 기관을 찾는 검색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명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학교명 또는 도서관명으로 검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다 하는 경우에 건국대학교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영문명으로 검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한국어로 검색을 해도 나타날 수 있지만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검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는 영문으로 검색했는데도 손속 기관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관명을 검색하신 후에 클릭을 하시면 아래 하단에 연결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클릭하시고 소속 기관에 연결하십시오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속 기관에 연결하십시오까지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금 이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하신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력 후 계속을 누르시면 패스워드 입력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패스워드까지 입력을 하시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소속 기관을 찾아보실 때 영문명으로 검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문명으로 검색하시고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저에서 생성하신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앱 처음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홈 화면에서는 최근 조회된 내역, 추천 콘텐츠, 최근 주제 검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 로그인 하셨을 때는 이용 기록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을 하시면 최근 조회했던 내역을 확인하거나 내가 조회한 내역 관련한 추천 컨텐츠를 추천해 주거나 최근 주제 검색 관련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홈 화면 메뉴, 그리고 검색창, 그리고 즐겨찾기 메뉴, 그리고 개인 설정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 로그인 하신 후에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하게 되시면 이 메인 페이지에 최근 조회 내역과 추천 컨텐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추천 컨텐츠는 사용자가 살펴본 학술 정보에 근거하여 다른 학술 정보를 추천해서 리스트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추천 컨텐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키워드로 검색 후 2개 이상의 학술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 또는 원문 보기를 이용하면 앱스코 이용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추천 기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검색은 홈 화면 우측에 있는 검색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검색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하신 다음에 상단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간혹 전자자료 통합 검색에 따라서 검색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을 한 결과 매칭되는 학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에서는 어떤 자료 유형인지 그리고 자료 명칭, 타이틀과 발행사항, 그리고 초록과 같은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페이지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필터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먼저 피어 리뷰 필터는 피어 리뷰된 학술 출판물만 제한하여 볼 수 있는 필터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은 원문 풀텍스트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만 제한하여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이유는 색인도 함께 검색이 되기 때문에 나는 색인이 아닌 원문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컨텐츠만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이 필터를 선택해 주시면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난 5년은 최근 검색 결과를 최근 1년, 5년, 10년 단위로 제한하면서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연도를 제한할 수 있는 필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유형 필터는 논문, 매거진, 리뷰, 전자책 등과 같이 출판물 유형별로 제한하면서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보고서, 기타 자료 유형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유형 중에서 내가 특정해서 살펴보고 싶은 유형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필터를 적용해 주시면 필터가 적용된 검색 결과로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검색 결과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책갈피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책갈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왼 하단에 보이시는 이 책갈피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의 SNS의 좋아요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서 이 컨텐츠, 이 자료는 내가 찾던 자료다 하실 경우에는 빠르게 저장을 하시고 나중에 즐겨찾기 메뉴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자료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색 결과에서 제목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코드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는 제목과 발행사, 그리고 초록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관련된 주제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서 원문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는 이 북마크 아이콘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공유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이 공유는 보시는 것처럼 메신저나 SNS, 이메일 등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며 원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문으로 이동하는 링크도 함께 포함해서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주제 아이콘을 통해서 해당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나는 소셜미디어를 검색해서 이 레코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Adolescent Development라는 주제어를 클릭하게 되시면 Adolescent Development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 화면으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문은 아래 하단에 있는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서 HTML 형식이나 PDF 형식으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이용 옵션에 따라서 간혹 PDF만 제공하거나 또는 온라인 전문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용 가능한 옵션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옵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PDF 전문은 PDF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전이며 리스는 여러분들이 원문 내용을 듣기 기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문은 PDF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HTML 형식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는 버전으로 원문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퍼스나 JCR 등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이용 가능한 옵션은 저널마다 다르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우측에 함께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검색 결과 화면 또는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즐겨찾기에 추가 이 북마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북마크 아이콘이 파랗게 변경이 되면서 이 북마크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추가한 항목들은 우측에 보이시는 이 북마크 아이콘을 통해서 즐겨찾기 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즐겨찾기에 추가한 모드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할 레코드들은 여러분들 PC를 통해 접속한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내에 마이 앱스코 호스트 북마크 폴더와도 자동 연동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즉슨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계정을 생성하시고 로그인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제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 북마크댐에 들어가시면 내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장했던 항목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 마이 페이지 북마크댐에서 연동되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웹에서 저장한 항목을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 저장한 항목도 웹에서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 저장하셨다가 빠르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능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즐겨찾기에 저장한 항목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이 레코드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저널을 굳이 프린트하시거나 PC에 다운로드하실 필요 없이 저장을 하셨다가 다시 검색해서 찾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에서 원문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보이시는 이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개인정보 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간단한 개인정보 확인 및 로그아웃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관 계정을 관리하시거나 또는 도움말 버튼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로그아웃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